구단수가 칼에 맞고 쓰러지자 맹공이는 그의 몸을 부둥켜 안고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피가 번져 나오는 구단수의 상처를 막으려 했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피는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황익선은 혼란에 빠진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를 걸었고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단수는 흐릿한 눈으로 맹공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은 떨리고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괜찮아, 공이야, 힘겹게 말한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맹공이는 울부짖으며 그의 얼굴을 흔들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구단수의 의식은 흐려져 있었고 황급히 실려가는 구단수를 바라보는 맹공이의 얼굴엔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구단수는 긴급 수술에 들어갔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맹공이는 수술실 앞에서 손을 모아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고 황익선은 초조한 표정으로 무너진 듯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뒤 수술실 문이 열리자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처가 깊어 출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맹공이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황익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의사는 간신히 심장을 뛰게 했지만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서민기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왔고 눈이 벌겋게 충혈된 맹공이를 보며 굳어진 얼굴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한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고 맹공이는 흐느끼며 살인범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신원을 확인했고 놀랍게도 그 남자는 바로 강진아와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강진아가 교제했던 남자였고 강진아의 지시로 황익선을 공격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이 강진아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랑 무슨 상관이죠? 증거라도 있어요? 뻔뻔하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서민기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맹공이는 눈물을 닦고 그녀를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한 짓이지. 네가 시킨 거잖아. 강진아는 코웃음을 치며 망상 좀 작작해.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라고 말하며 자리를 팍 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병원을 떠난 직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진아 씨, 큰일 났어요. 그 남자가 잡혔는데 경찰서에서 당신 이름을 댔어요. 강진아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휴대폰을 꽉 쥔 채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녀는 이내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입 막아야겠어. 그녀의 눈빛이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구단수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황익선은 눈물을 머금은 채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단수야. 제발 살아만 있어라. 하지만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는 점점 불안정해졌고 의료진의 움직임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맹공이는 울면서 문 밖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수술실에서 삐하는 경고음이 울리는 순간 정신을 잃고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움직이며 구단수의 심장을 살리려 했지만 심전도 모니터는 여전히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세동기 충전. 하나, 둘, 셋. 강한 전류가 흘렀지만 그의 몸은 미약하게 경련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맹공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비명을 지르며 문을 팍 차고 들어갔습니다. 안 돼. 제발, 단수야.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가. 하지만 의료진이 그녀를 붙잡으며 제지했고 황익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던 그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그대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병원 복도는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맹공이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한번 멈췄습니다. 다행히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환자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말에 맹공이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민기는 이를 악물고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인간이 깨어나지 않으면 공이 너 괜찮겠어? 하지만 맹공이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황익선은 홀로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 없이 누워있는 구단수를 바라보던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미안하다. 단수야.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맹공이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익선은 당황한 듯 손을 거두려 했지만 맹공이는 차갑게 그녀를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눈물 흘린다고 단수가 깨어나겠어요? 황익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강진아는 경찰이 자신을 압박해 오자 조급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강진아의 지시를 받았던 남자가 체포된 후 강진아와 나눈 통화 녹취록이 경찰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황익선을 없애라고 했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은 그녀를 찾아왔고 강진아는 피가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거 조작된 거예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발뺌했지만 경찰은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강진아는 도망치기 위해 가방을 싸고 한밤중에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호텔 로비를 나서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서민기와 마주쳤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서 있는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망치려고?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강진아는 움찔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다. 나 바쁜데 길 좀 비켜줄래? 하지만 서민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넌 끝났어, 강진아. 그리고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쳐 강진아를 포위했습니다. 강진아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경찰들은 단호하게 그녀를 붙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놓으라고. 난 죄 없어. 저 남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졌고 그녀는 그대로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서민기의 싸늘한 표정을 보며 강진아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대로 당할 것 같아?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땐 너희 전부 끝장내줄 테니까. 한편 병원에서는 맹공이가 구단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단수야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그리고 그 순간 기적처럼 구단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맹공이는 숨을 멈춘 채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수야?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구단수의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좋아요는 드라마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